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친정 엄마는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했고, 저는 보호자로서 자주 병원에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병원비 관련 문제도 종종 발생했기에 행정실을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병원비 청구서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 항의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자 그는 바쁘게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당시 화가 나 있었기에 다소 날카롭게 어머니 병원비 청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 그는 끝까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꽤 인상적이더군요. 일이 다 끝난 후 그는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원에서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친절하고 세심한 그의 태도에 점점 관심이 갔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진료를 마치고 약 처방을 받으러 가는 동안 그는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점심 드셨어요? 병원 카페테리아 음식이 꽤 괜찮거든요. 저도 밥 먹을 겸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한 끼 식사가 우리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 행정 업무를 시작한 계기, 자신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취미까지. 저는 그가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보다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병원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일정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곤 했죠. 병원비 문제를 논의할 일이 없어도 그냥 들렀어요 라며 인사하러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주 뵈면서 용기 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혹시 병원 밖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병원이 아니어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고 병원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런 그의 진심에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늘 배려심 깊고 따뜻하게 제 곁을 지켜줬죠. 특히 어머니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나 다름없잖아. 내가 꼭 잘 챙길게. 라고 말하던 그의 태도는 저를 안심시키고도 남았습니다.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마다 세심하게 체크하고 약 복용 스케줄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남편을 보며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로도 그런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 아주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평소처럼 주말 저녁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남편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형님은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형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 다른 여자랑 지내온 걸 알고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못 참겠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미안하단 말도 안 해. 그냥 끝내고 싶어. 며칠 동안 시댁 분위기는 형님의 이혼 문제로 뒤숭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달래느라 애쓰고 남편은 누나를 걱정하며 한숨만 내쉬었죠. 저 역시 이혼 결심을 굳힌 듯 보였던 형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갑작스레 시댁에 들이닥쳤습니다.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여봐. 내가 할 말이 있어? 형님이 자랑스럽게 외치더군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실로 모였습니다.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혼을 안 하기로 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갔죠. 사실 시댁에서 나를 많이 위로해줬어.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크다고 생각했는지 자동차랑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다 내 이름으로 넘기겠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그 말 듣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는 순간적으로 벙찐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살아봐야 뭐가 좋겠어? 내가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굳이 다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잘 생각했다며. 안 그래도 혼자 살 신우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엄마로서 마음이 놓인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형님의 그 말에서 묘한 자부심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자신의 보상에 더 초점을 맞춘 듯 보였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 시대에 이런 집과 차를 가진 여자 얼마나 있겠어? 시댁에서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은 것 같아. 이혼할 필요 없지. 안 그래? 뭐, 내가 참아줘야지. 하긴 우리 그이가 좀 생기긴 했잖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 사람과 헤어져 주나? 안 그래? 그럼 미친 거지. 형님의 태도는 진정한 문제 해결보다는 물질적 보상을 얻었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어쩌면 이혼 대신 이런 결정을 한 것이 형님 나름의 생존 방식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이런 반전은 예상치 못하게 제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너는 우리 딸처럼 기대하지 말아라. 바람을 피우든 뭐든 네 남편이 뭘 하든 그냥 눈 감고 사는 게 좋을 거야. 너랑 우리 딸은 좀 다르지 않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 딸은 말이다. 어쨌든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며느리야. 그래서 이번에도 시댁에서 그렇게 보상도 해주고 누가 뭐래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줬잖아? 하지만 너는 좀 다르잖아. 그런 기대는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네가 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쉽게 헤어지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저것 준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보탰니? 우리 딸처럼 시댁에 인정받을 만한 공헌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 어머니, 제게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낮춰보시는 거죠? 아니, 너를 낮춰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다. 요즘 젊은 것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대화 속에서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죠. 특히 형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티가 났습니다. 형님을 두둔하며 마치 제가 시댁을 이상하게 바라볼까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애가 웃곤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형님의 판단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했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았고 시댁 문제는 그냥 흘려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큰일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의지했던 친정 엄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평온했던 생활은 친정 엄마의 갑작스런 부재로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의지처였기에 그녀의 빈자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조용히 앉아 저를 보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속이 시원하긴 하다. 뭐라고? 자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장모님 솔직히 너무 부담이었어. 이제 좀 짐을 던 것 같은 기분이야. 그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이라뇨? 엄마를 잃은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이런 말을 듣다니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자기도 알잖아. 내가 그동안 장모님 신경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젠 우리 엄마한테도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솔직히 장모님께는 많이 했으니까 이젠 엄마한테 집중할 때라고 생각해. 남편의 말은 마치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소홀히 한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부터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 직접 동행한 적도 많았죠. 더구나 친정 엄마의 집을 남편 명의로 돌려준 것만 해도 남편은 이미 엄청난 혜택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었다고? 짐을 덜었다고? 그래, 힘들었지. 장모님 병원비 걱정, 간병 문제. 내가 다 신경 썼잖아. 자기 몰랐어?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비는 우리 엄마가 직접 해결하셨고, 간병도 내가 대부분 도왔잖아. 심지어 엄마가 당신을 생각해서 집까지 당신 명의로 돌려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달라고 우긴 것도 아니고, 장모님도 나한테 고마우니까 준 거잖아.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앞으로는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했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그날 저희는 미친 듯이 싸웠어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는 집, 제가 자란 친정으로 향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3일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나다. 너 지금 친정집이냐? 네, 친정에 있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 집 말이야. 아니, 사실 친정집도 아니지. 거기 우리 아들 집 아니니? 거기 팔 생각이다. 그러니 얼른 나와줘야겠다. 너는 지금 거기 있을 자격이 없어. 뭐라고요? 이 집을 팔겠다고요? 어머니, 이 집은 당장 나오라고. 집 나간 주제에 말이 많아? 그리고 너 말이다.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네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네가 집 나간 상황에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계속 인정해 줄지 말지는 너하게 달려있어.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판단할 거다. 아들한테 들었지? 이젠 나만 남았잖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너를 우리 아들 곁에 둘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앞으로는 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네가 네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 빈털터리로 쫓겨난다. 알았냐? 해도 정말 너무하더군요.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끝까지 감추고 넘어가려 했던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뻔뻔한 행동에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죠. 몇 해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는 길에 도로에서 형님의 차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비싼 차였기에 눈에 확 띄었고 형님이 타고 있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차를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타는 겁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동승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저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나중에 형님에게 이 일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 차 안에서 봤던 젊은 남자,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올키가 봤구나? 뭐,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지 않을래? 내가 요즘 좀 외로워서 그래. 옳긴 모를 거야. 이런 마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충격이었지만 형님에게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말문이 더 막혔죠. 하지만 저는 시댁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말을 듣고는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형님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끔 젊은 남자들과 만나면서 제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핑계를 대기까지 했죠. 올케랑 점심 먹었다고 할게. 혹시 물어보면 모른 척 좀 해줘. 라는 메시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혔지만 여전히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형님과 나눈 카톡 대화, 그녀가 젊은 남자와 만난 사실을 슬쩍 인정하며 보낸 메시지, 심지어 가끔 전화로 대화했던 녹음까지 저는 그 모든 증거를 모아 형님의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판단은 직접 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형님의 남편은 그 즉시 집안에 난리를 쳤고 시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형님의 불륜이 드러난 이후 시댁은 서로를 탓하며 난리법석이었고 저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차분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하도 보살핌을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숨겨놓은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좋으시죠? 형님도 이젠 어머니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 양 옆에 아들, 딸 다 끼고 부축 받으며 사세요. 남의 딸 부축 받으려고 협박하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진 데는 남편뿐 아니라 시댁 전체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에 저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 시댁의 무리한 요구, 그리고 제게 돌아왔던 모든 부당한 대우를 세세히 밝혔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철저했습니다. 특히 제가 시댁을 위해 해왔던 노력과 남편의 무책임함, 심지어 형님의 문제까지 얽힌 증거들은 재판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 쪽 변호인은 제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댁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심지어 친정 엄마의 집을 남편 명의로 돌려준 사실까지 공개하자 재판부는 남편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의 잘못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저는 위자료를 포함한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제게 아픔과 배신을 안겼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혼 후 저는 재산 분할에 큰 양보를 하며 친정 엄마의 집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남편 쪽에서도 크게 물러나지 않아 제가 먼저 결정을 내렸던 거죠. 이 집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에 엄마의 집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부동산에서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저희 엄마 집이 포함된 겁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은 상상도 못할 만큼 치솟았고 매일같이 집을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게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돕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젠 오히려 보상을 받는 기분입니다. 엄마의 집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인연을 빨리 끊어내고 싶어 양보했던 제 결정이 이렇게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다니요. 이젠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집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힘을 얻었고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